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CI/CD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거예요. GitLab에서 이 CI/CD가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프로젝트를 하나 커밋을 해놨죠. 아이덴티티 서버 테스트라고 해놨고요. 자, 이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아이덴티티 서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 강좌에서 이 아이덴티티 서버 관련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기본적인 인증 처리를 하는 그런 서버였어요. ASP.NET Core로 구현해 놨고요. 6.0과 7.0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금 GitLab에다가 커밋을 해놨고요. 자, 오늘 이제 할 거는 여기에 CI/CD 러너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할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이전 강좌에서 CI/CD를 가지고 러너에 뭔가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러너에 요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할 건데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태그 보시면 제가 리눅스라고 해놨죠. API 서버용 리눅스고 저희는 지금 아마 윈도우스에서 파워쉘을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요 녀석을 이네이블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을 이네이블 시키겠습니다. 자, 이네이블 시키면 자,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을 거고요. 혹시 모르니까 에디트 가서 여기 run untagged jobs도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세요. 자, 뭐 세이브 체인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코드 말고 빌드로 가셔가지고 자, 파이프라인 에디터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네, configure 파이프라인 해서 처음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을 거예요. 자, 근데 저희는 이거 설정하기 전에 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명령 프로퍼티 있죠? 도커 ps 한번 해볼게요. 지금 ps 해보시면 저는 지금 두 개의 컨테이너가 떼어 있는데 저 위에 거는 지금 보실 게 아니고요. 아래쪽 MySQL 보면 제가 데몬으로 MySQL을 뒤쪽에다가 떼어놨어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이름은 MySQL 컨테이너예요. 이 뒤쪽에 이름이 있죠. 이 녀석, 이걸 이름이라고 하죠. MySQL 컨테이너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도커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나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릴 건데 MyNetwork라고 그냥 간단하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저 SQL 컨테이너, MySQL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API 서버라든지 다른 도커 컨테이너들이 MySQL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MySQL 다시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뭐 주소를 따라갈 필요 없이요. 그래서 포트는 3306으로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할 게 또 있습니다. 자, 다시 GitLab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요. 세팅에 가시고 CI/CD로 다시 갈 거예요. 이번엔 러너가 아니고요. 베리어블로 하겠습니다. 자, 베리어블에서 저희는 키 관련된 세팅들을 할 거예요. 자, 키 관련된 세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저 도커 런 쪽에다가 환경 변수들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 변수들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요. 아까 저희가 파이프라인 에디터에서 직접 뭐 우리가 거기에 스크립트를 넣어도 되지만 거기에 스크립트 밸류를 넣기보다는 약간의 보안을 위해서 이 베리어블에서 처리하도록 해줄 수 있어요. 물론 보안뿐만은 아니고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이러한 베리어블들을 빼내면 나중에 저희가 이 베리어블의 밸류들만 수정해 가지고 스크립트의 최소한의 부분들만 변경해서 다시 한번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베리어블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베리어블에 몇 가지 네임을 넣을 건데요. 저희는 add 베리어블 해서 몇 가지 네임을 미리 넣어 놓을 거예요. 자, 키로 컨테이너 네임을 넣고요. 자, 밸류로 아이덴티티 서버 컨테이너라고 컨테이너 이름을 정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자, add 베리어블 또 하시고 이번에는 DB 커넥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DB 커넥션의 값은
여기 보시면 MySQL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아이덴티티 서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유저는 루트고 패스워드는 1, 2, 3, 4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로컬에다가 그 컨테이너를 띄울 때, MySQL 컨테이너를 띄울 때 패스워드를 저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거 1, 2, 3, 4 아주 보안에 좋지 않은 거죠. 네, 하지만 어차피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어요. 자, add variable 하고요. 또 하나 add variable 해서 db connection string을 만들 거고요. 자, value는 이번에는 약간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MySQL 컨테이너가 아니고 127.0.0.1이라고 되어 있죠. 서버 주소요. 이거 잘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add variable 해주시고요. 하나 더 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길죠 조금. 자, 이미지 name이라고 하고요. 자, 이미지 name은 identity server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일단 다 된 것 같죠? 네. 근데 여기에서 약간 변경들을 할 거예요. 제가 아이덴티티 서버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여기 프로젝트가 아이덴티티 서버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다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테스트를 붙여줄게요. 테스트, 이 녀석도 테스트 뒤쪽에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도 서버 테스트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 베리어블을 설정을 했으니까 이 이후에 할 건 뭐예요? 이제 파이프라인 에디터로 이동해서 실제적으로 파이프라인 에디터에 뭔가를 넣어주면 돼요. 자, 뭔가를 넣어준다는 거는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게 GitLab CI/YM에 그거를 설정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빌드로 가시고 파이프라인 에디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configure 파이프라인 누르시고요. let's do this 한 다음에 다 지워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하나씩 치려면 너무 기니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ariables 있죠. variables를 다시 선언을 해서 우리가 아까 add variable에서 넣었던 내역들을 다시 다 받아와 줘요. 네, 뭐 다 이럴 필요는 없는데 밑에서 몇몇 명령들이 이 안에서 만들어진 variable을 통해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before 스크립트를 보시면 echo 통해서 뭔가 컨테이너 네임 찍고요. 자, docker 스톱 시키죠. 이 뒤에 명령 잘 보세요. 이 $null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뭘까요? 자, 이 docker stop 컨테이너 네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컨테이너가 없으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파이프라인 에디터는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널 넣고요. docker rm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를 지우겠죠. 스톱하고 지우고 이미지까지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서버로 이동을 해요. cd 아이덴티티 서버. 자, 요거는 테스트라고 안 되죠.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아이덴티티 서버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클론해서 하나 더 저장소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내부 코드나 프로젝트 명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아이덴티티 서버라고 하고요. 자, EF 번들을 실행을 할 거예요. EF 번들을 실행할 거고 컨테이너 네임하고 DB 커넥션 스트링을 찍도록 해놨죠. 네, 지금 뭐 내가 컨테이너 네임을 뭐라고 했는지 DB 커넥션 스트링을 뭐라고 했는지 보기 위해서요. 자, 여기에서 이제 DB 커넥션하고 DB 커넥션 스트링을 자, 나눠놓은 이유가 나와요. EF bundle.exe는 컨테이너가 아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직 도커가 빌드에서 런하지 않았어요. 지금 EF bundle.ex는 지금 원 소스에 있어요. 오리지널 소스라는 거예요. 그 소스가 DB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MySQL 컨테이너로는 접근을 못하겠죠. 도커가 아니니까. 그래서
.ef_bundle.exe는 커넥션을 db 커넥션 스트링이라는 거를 따라가야 돼요. 쟤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127.0.0.1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db 커넥션은 MySQL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게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EF 번들 실행을 시키시면 이 커넥션에 따라서 지금 DB 마이그레이션 된 내역들이 자동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단넷 테스트 그리고 커넥션 스트링 서버를 줬죠. 이것도 이제 테스트할 때 어떤 DB에 연결해서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그 정보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하고 똑같이 번들하고 똑같이 DB 커넥션 스트링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전 폴더로 돌아와요. 자, 폴더로 돌아오는 이유는 도커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전 폴더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전 폴더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솔루션 파일이 있는 위치일 겁니다. 네, 그거를 한번 LS로 찍어봤어요. 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서 이제 빌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커 빌드, 도커 빌딩 코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리고 도커 빌드 X를 이용해서 빌드를 했어요. 아래쪽에서 도커 런 하고요. 자, 커넥션 스트링 서버 DB 커넥션. 자, 여기에서 보면 DB 커넥션을 넣었죠. 이제 얘는 도커를 가지고 제 아이덴티티 서버라는 컨테이너를 만들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요 내역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MySQL 컨테이너가 넘어가겠죠. 그걸 가지고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아래쪽은 워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냥 인포를 찍지 말고 워닝 단계부터 찍도록 해라 라고 해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네임 설정을 하고, 이제 이게 만약에 이 도커가 예를 들어 도커를 실행하고 있던 어떤 호스트가 내려갔다가 다시 파워 오프 됐다가 파워 온이 되더라도 리스타트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커가 자동으로 뜨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 또 5005번으로 띄워라 80번 포트를 이용해서 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는 마이 네트워크. 여기 중요한데 이게 마이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MySQL의 컨테이너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미지 네임을 넣었습니다. 자, 이게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뒤쪽에 포트 5005번인데 15005로 바꿀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아이덴티티 서버라는 거를 먼저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걔를 5005번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5005번으로 해놓을게요. 물론 지금 그 관련된 컨테이너들을 다 내려서 5005번으로도 실행이 되긴 하는데요. 나중에 컴플레인 날 수 있으니 15005번으로 하겠습니다. 작업 중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스크립트에서 이런 형태의 명령을 날려줘야 도커 이제 컨테이너가 없을 때 오류가 안 날 거예요. 컨테이너 네임, 이미지 네임 다. 이 파워쉘에서는 약간 명령어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널까지만 아까 해놨었는데 뒤쪽에 세미콜론 있고요. 그 다음에 $true라고 해서 그냥 저기 마지막 라스트 에러 코드에다가 true를 넘겨줘서 얘가 정상 처리되었다라는 거를 이 깃랩 스크립터에다가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깃랩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구나 하고 다음 명령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커밋 체인지에서 그냥 끝날 게 아니고 저희 세팅에 가보시면 CI/CD가 있을 거고요. CI/CD에서 이 아까 저희 러너 있죠? expand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거 enable shared runner라고 원래 되어 있었을 거거든요. 이거를 X 해버리세요. 안 되도록 하시고 아까 그 커밋을 하시면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실행이 됐을 겁니다. 자, 파이프라인으로 가볼게요. 가보시면 이렇게 러닝 되고 있을 거예요. 자, 러닝 되고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빌드가 잘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뭐 동작이 되고 있어요. 아마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실 때 요것들을 참조를 해주세요. 파이프라인 에디터를 저희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필터를 가지고 자, 여러 명령을 한꺼번에 실행했어요. 그리고 docker stop container name 이 뒤쪽에 뭐 E 하고
이 뭐죠? 뭐라고 해야 되지? greater라고 해야 되나요? greater 달러 null 그 다음에 세미콜론 뒤쪽엔 true. 이게 이제 하나의 명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어요. 원래는 아까 여기가 없었죠? 여기가 없었어요.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면 뭐 에러를 무시하라는 저게 명령이거든요. 네. 스탠다드 에러를 무시하고 그냥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냐면 이 깃랩 같은 경우가 이 스크립터가 내부의 에러를 참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에러가 있네 라고 인식을 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무시하고 정상적인 코드다 라고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true를. 자, 이렇게 하시만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 거예요. 얘뿐만이 아니고 리눅스도 똑같고요. 커맨드에서 처리하려고 할 때도 똑같습니다. 윈도우스 커맨드에서도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어요. 뷰 파이프라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가 얼마나 많은 작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깃랩 CI/CD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수 이거를 매번 배포를 하려고 하면 작업할 게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얘가 하게 되면 정말 쉽게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한 내역들을 볼게요. 자, 일단 최신 소스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자, 지금 도커 컨테이너들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도커 컨테이너들을 다 죽이고, 이미지도 죽이고, 그리고 다 삭제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서버라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요. EF 번들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줘요. DB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DB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자, DB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쭉 하고 끝나면 유닛 테스트를 해줘요. 자, 테스트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죠. 그래서 테스트를 쫙 진행해서 몇몇을 통과했는지 보여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과가 되면 이제 또 다음을 실행하게 돼요. 다음 실행할 때 다음은 이제 저희가 run.net publish 보이시죠? 여기에서 .net을 빌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만들죠. 도커 이미지를 만든 이후에 만들어진 이미지 가지고 도커 런을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을 만약에 매번 한다고 하면 아무리 배치를 만들어 놔도요, 이게 조금씩 틀어지고 조금씩 에러가 나기 시작합니다. 깃랩 CI/CD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처리를 해줬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전혀 수정을 안 해도 되고 전혀 오류가 안 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정말 배포의 많은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는 아주 지금 작은 부분만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도커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다 올릴 수도 있어요. 깃랩 로컬 레지스트리에 올리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레지스트리를 AWS나 Azure에서 참조해서 컨테이너들을 가져가고 거기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CI 서버와 CD 서버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저희는 지금 CI 서버, CD 서버가 똑같은데 그럴 경우는 CI 서버하고 CD 서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물론 이게 아주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CI 서버를 따로 둬서 CI 서버에서 빌드를 하고 레지스트리까지 올려놓고요. 이제 그 프로덕션 서버에서 우리가 올려놓은 레지스트리에 접근을 해서 도커 이미지들을 가져가고요. 그거를 실행시키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작업까지도 사실은 깃랩에서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했으니까 이제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저희 확인 안 했잖아요. 도커 ps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덴티티 서버 테스트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1500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1500에 저게 배포가 되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localhost 1500를 가서 swg index.html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아이덴티티 서버가. 자, 그러면 배포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1500으로 가면 아마 헬시가 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확인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